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데일리메일은 AC 밀란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피치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서서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치 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모두 함께 있어야 합니다. AC 밀란전은 물론 정말 힘들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100%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곳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잘한 경기보다 못한 경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기력은 형편없었고 팬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인 챔스 경기를 치를 것이며 지난 시즌 챔스 출전을 원했었습니다.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경기에서 교훈을 얻었고 밀라노에서 전 경기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손흥민은 이번 밀란전에 필승의 각오로 임할 것을 전합니다. 토트넘 수비수 출신 해설가 스티븐 켈리는 BBC 라디오 프로그램 풋볼 데일리에 출연해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가적인 몇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의 기량은 이전 시즌과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다시 일관적인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토트넘의 문제들이 드러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히샬리송이 다치면서 손흥민은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공격 진영에서 모든 경기를 뛰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선수가 부담이 클 때 그 상황에서 뺐다가 다시 투입하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기량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아쉬운 점은 요리스가 부상으로 빠지고 비수마 역시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수마 소식 이후 벤탄크로 마저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세뇽 또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밀란 경기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직 밀란 감독이었던 파비오 커펠로는 수비적인 문제가 있는 토트넘을 공략해야 한다고 레이디오 A유로 스포트에서 말합니다.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고전했습니다. 그들은 미드필더와 수비에서 약했습니다. 밀란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해리 케인 같은 뛰어난 선수들이 있지만 수비에 문제가 있어 밀란이 그 점을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밀란과 토트넘을 경험했던 전 골키퍼 카를로 쿠디치니는 멀란 TV에서 토트넘은 이상한 클럽이라 합니다. 토트넘은 잠재적으로 매 시즌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클럽입니다. 그들은 멋진 경기장, 멋진 훈련장, 트로피를 축하하기 위해 수년 동안 기다려온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안토니오 콘테가 벤치에 있으면서 우승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지난 시즌에 훌륭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시즌에는 긍정적인 것 이상의 출발을 한 후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콘테의 팀은 상대하기 힘들고 열심히 일하고 조직적이며 항상 위험합니다. 라고 합니다. 전 밀란과 유벤투스의 스트라이커 디카니오는 일요일 밤 스카이 스포트 이탈리아에서 로소네리가 크로스 수비에서 토트넘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밀란은 할 수 있을 때 지루와 같은 선수가 박스 안에 한 명만 있어도 크로스를 넣어야 합니다. 토트넘 수비수는 잠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다이어가 리버풀을 상대로 한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밀란 선수들은 토트넘 선수들이 실수를 하고 반칙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토트넘은 확신을 잃었고 그들은 실수를 할 것이고 심지어 롱패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수비는 박스 안에서 위협적이지 않고 밀란의 크로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지루는 특히 토트넘 수비수를 상대로 어떤 결투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밀란은 이스마일 베나세르, 피카요 토모리, 마이크 메이냥이 모두 결장하고 세르지노 데스트와 질라탄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밀란의 피올리 감독은 토트넘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려면 높은 수준의 강도와 기술적인 품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콘테는 훌륭한 코치이자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저에게 전화를 한 몇 안 되는 동료 중 한 명입니다. 밀라노 감독은 부상당한 이스마일 베나세르에 대한 간략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훈련했지만
100%는 아니며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어웨이 골 규칙의 제거와 그 변경 사항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홈에서 골을 내주면 더 이상 승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팀을 준비했습니다. 밀란이 토트넘과 어떤 경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경기를 잘해야 하고 항상 위험하게 경기를 지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수비 단계는 콤팩트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들은 시티를 이겼지만 레스터전에선 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플레이해야 하는 큰 경기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레스터를 상대로 패했지만 밀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콘테를 알기에 그는 선수들에게 좋은 시간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렵습니다. 내일 토트넘은 3000%가 되어 나설 것입니다. 콘테가 어디를 가든 그는 자신의 철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탄탄한 팀을 상대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선수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재를 채울 수 있는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경험이 풍부한 팀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좋은 그룹 스테이지를 거쳐 이곳에 도착했고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곳에서 경쟁하고 싶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기고 레스터에게 져서 실망감이 크지만 밀란 또 한 전 경기를 이겼을 뿐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전적을 비교하면 토트넘이 더 우세합니다. 챔스에서 만난 토트넘은 또한 밀란에게 강점을 보이며 우세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만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